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의 이면을 좀 들여다볼까요? 어제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이 개성공단을 방문을 했죠. 했습니다. 이 천주교 측은 정치적 의미는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추기경 방북이 예사롭지 않은 세 가지 이유, 그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예사롭지 않다. 근데 천주교 측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개성공단 내에 천주교 신자들 격려하러 갔다. 네. 북측 인사와는 만나지도 않았다. 네. 이거는 예사로운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 북의 해상 포사격 훈련만 해도 비상이 걸리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추기경이 종교의 자유도 없는 북에 가면서 정치적 의미가 없다? 예사롭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천주교의 입장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 순수한 어떤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천주교 측은 지난해 말부터 염추기경 방북을 계속 추진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개성공단 내 신자 모임이 결성이 되면서 추기경 방문을 소원했고 그래서 뭐 지난해 성탄절에도 가려고 했었는데 무산됐다 이런 건데요. 그래요? 그렇게 허가를 내주지 않던 북이 갑자기 비공개를 전제로 방북 허가를 내줬습니다. 비공개로 해라. 네. 하면서 허가를 해줬어요. 네. 만약에 북한이 강원도나 전라도, 경상도 가는 거라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남북한 당국이 꼭 허가를 해줘야만 갈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염추기경이 아무리 신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순수한 차원에서 방북을 했다 해도 남북한 당국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허가하면 곧 정치적이 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염추기경 방북이 예사롭지 않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문입니다. 교황 방한 일정이 언제인 줄 혹시 아세요? 8월쯤 아니에요? 여름? 예, 8월 14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예, 맞아요.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고 천주교 박해로 순교한 성인에 대한 시복 시성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일정에 8.15 광복절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8월 14일, 15일. 네. 16, 17, 18.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의미가 깊은 날에 방한하는 교황이 과연 남북관계, 평화와 화해에 대해서 무관심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날짜를 생각을 해가면서 잡은 스케줄일 거예요. 그렇죠. 날짜를 생각하지 않고 잡았을 리가 절대 없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교황 방한 공식 홈페이지라고 있는데요. 이게 천주교에서 직접 만든 건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다른 일정은 다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어떤 의미가 있는 일정이라고 하는 게 쭉 설명이 돼 있는데 평화와 화해 미사란 코너만 준비 중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사실은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성환 씨한테 이 얘기를 듣고 들어가 봤어요. 그 공식 홈페이지에 좀 열어놨는데 주요 일정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시복시성 기도문 뭐 이런 코너들은 다 일정이 자세한데 평화와 화해 미사라는 코너는 클릭을 하고 들어가니까 준비 중입니다. 예사롭지 않죠.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걸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교황이 오시면 어디에서 어떻게 미사를 집전하고 평화 메시지를 발표할 것인지 일정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황이 방한했을 때 깜짝 개성공단 방문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준비 중이라고 한다면 염추기경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북한 쪽에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져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뭐 신자들만 만나고 오는 그 정도 행위가 아니라 이런 내가 지금 방북하는 행위는 어떤 다른 정치적 메시지나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든 북에 전달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북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고요. 천주교 관계자가 교황 방북 추진설에 대해서 참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천주교 관계자한테가 그런 질문이 직접적으로 갔군요. 그렇죠. 굉장히 궁금해한 부분이니까. 오시면은 북한 갑니까?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열심히 기도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부정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부정이 아닙니다. 기대 섞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계적인 이벤트가 되겠네요. 역사적인 순간이 될 텐데.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정상회담 얘기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남북한 간의 분위기가. 예.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남북 관계에서 종교인 방북은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녹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허.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면요. 예. 딱 3년 전입니다. 2011년 4월 통일부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 방북을 승인합니다. 갑자기. 예. 이 민간단체가 바로 한국종교인 평화회의였습니다. 아. 그리고 몇 개월 사이에 7대 종단 대표와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등등 종교인 평양 방북이 줄을 이었고요.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까지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교인들이 남북관계에 물꼬를 틀 때 정부는 뒤에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군요. 2009년 10월 싱가포르 극비회담이 있었고요. 예. 2011년 1월 서울 비밀 접촉이 있었고요. 그렇게 두 차례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모두 결렬이 됐습니다. 물론 결렬은 됐지만 네. 분명히 그 사이에 물밑 접촉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2011년 4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평도 포격 이후에 처음으로 종교인 방북을 승인한 바로 그 달에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비밀 접촉이 중국 베이징과 선양 등지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요.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염추기경 방북이 염추기경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냥 흘러 지나가는 얘기. 신도들만 만나서 신도들하고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격려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사롭지 않은 때에 북한을 다녀온 염수정 추기경.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사롭게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예,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도 방한할 예정이니까 교황 방한 이후에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 이후에는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걸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염추기경이 통일대박으로 가는 첫걸음을 어쩌면 뗀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통일대박, 정상회담 이렇게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 시작일 수도 있다는 부분. 그렇게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정말 예사롭지 않은데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